대부분 다 국내에 있는 부자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50%, 60% 육박하는 사람들이 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 누구나 다 지금 되고 싶은 부자, 그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또 얼마나 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또 그들은 또 얼마나 갖고 있어야 진짜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통계가 아주 재밌는 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한국 부자 수가 2023년도 기준으로 45만 6천 명입니다. 45만 6천 명이라는 얘기는 실제 상위 1, 2% 정도 되는 사람이다. 정말 부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자산가들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수도권은 70.6%를 차지하고 있고 32만 2,200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자의 총 금융자산은 4.7%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다니 금융에 관련된 뭐 손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자 밀집 지역 탑 10을 보게 되면 당연컨대 1위는 서울이죠. 서울이 20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2위가 이제 경기 10만 명 정도 됩니다. 3위가 부산입니다. 2만 8천 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많은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지역에 살겠구나 하는 지역에 예상한 통계가 다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한국 부자 자산 비중을 한번 볼게요. 작년 통계입니다.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의 부동산 자산이 56.2%, 금융자산이 37.9%이기 때문에 단언컨대 부동산 자산이 더욱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얘기고요. 또 이 비중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자산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긴 하나 그 비중도 사실상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5대3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 예적금이 한 9.8%, 회원권이 9.5%, 예술품이 한 6.8%, 채권 4.8%가 보유율이 증가됐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봤을 때 부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그만큼 더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럴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자들이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어디로 뽑느냐, 장기 고수익 투자처 탑 6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거주용 부동산, 그 다음에 거주용 외 주택, 그 다음에 주식, 금, 토지, 빌딩. 실제적으로 주식과 금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 부동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단언컨대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자라면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부자 중에 39.5%만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한답니다. 10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난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고, 부자의 기준 금액을 100억 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00억 이상이 18.2%, 200억 미만이 32.8%, 그 다음에 현재 100억 미만이 27.2%, 50억 미만 21.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부자라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2022년도에는 44.8%였습니다. 그게 한 해 만에 39.5%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실제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상황, 또 물가 상승 이거 봤을 때는 그만큼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그만큼 현재 떨어졌다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비중이 그만큼 더 줄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부자들이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뭐다. 일단은 사업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코로나 때부터 따지게 되면 거의 5년 정도를 현재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악재가 현재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상속이라든가 증여는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들, 또 떨어진 지역들, 안 떨어진 지역들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런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금방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팔아야 될 물건을 싸게 팔 이유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로 해서 나눠주거나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37.5%에서 31%대로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15.8%가 20%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금융자산의 투자 수익이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실제로 금융자산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발생했다는 것은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이 감소했죠. 당연히 2019년도, 20년도부터 해서 쭉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주용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도 현재 42.5%가 현재 18.5%대로 떨어졌고, 거주용 외 투자용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도 34%가 17.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금융자산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쭉 현재 이어져 온 경기 상황이 이 지표를 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자들의 성공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자수성가형은 보통 40대,
그 다음에 금수저용은 30대 종잣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형이 평균 종잣돈이 얼마 정도 되나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수저용 가족들한테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현재 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은 자수성가형 같은 경우는 사업수익이나 급여 이런 것들 모아야 돼요.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혼자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수저용은 당연히 부모의 지원이라든가 사업수익,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가 현재 부모의 지원을 통해서 현재 금수저로 현재 탄생이 됐고, 평균 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수성가형은 보통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금수저형은 예적금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봤을 때도 금수저형은 예적금에 주로 많이 넣었다 뺐다가 용이한 그런 상품 많이 넣는 편이고, 자수성가형 같은 경우는 주식에 넣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들, 또 더욱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의 투자 유형 보게 되면 금융자산만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동산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자산형 같은 경우는 유동성 금융자산과 예적금 비중이 부동산 자산형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적금, 금융자산은 쉽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채를 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됐느냐, 이거는 부동산 자산형이 실제로 부채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죠. 대출을 끼고 매입하거나 건축자금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부채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금융자산형은 24.4%만 부채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자산형은 58%는 부채도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자산형과 금융자산형 같은 경우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 내가 실제로 부자가 돼서 100억대, 200억대를 현재 시작을 해서 자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자수성가형이냐 아니면 현재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겠지만, 보통 40대 정도 되게 되면 현재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국내에 있는 부자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50%, 60% 육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현재 실제로 부자가 됐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물론 금융상품을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보셨을 때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부자 되셔야 되고 저도 부자 돼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참 재밌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개인 상담 이것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는 박연신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